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지금 바로 국내외 통합 MTS 영웅문의 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4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안녕하지 못한 2023년에 미국 시장 뉴욕 증시의 첫 거래일이 아쉽게도 3대 지수가 초반에는 좀 놀라운데 싶을 정도의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이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결국에는 3대 지수가 모두 약세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지수의 하락폭을 크면은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좀 덜 듭니다. 그러나 개별 종목, 특히나 테슬라, 애플 등의 종목들이 좀 충격을 줄 만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뭔가 시작부터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과연 작년에 뭔가 애군을 좀 우리가 떨쳐내고 올해는 좀 기분 좋은 상승 출발, 기분 좋은 이슈들로만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방금 전 마감했었던 뉴욕 증시 분위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심층 인터뷰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합니다. 이 실질적으로 과연 작년에 올해를 바라봤던 시장과 지금 막상 넘어왔더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과연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또 그에 따른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시장의 변화, 그에 따른 전반적인 분위기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캐나다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시장 분위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기매입니다. 예, 저도 지금 자꾸 제 주변에 다양한 감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또 시장도 안 좋다 보니까 또 기분도 울적해지고 하면서 아침부터 모기매이는 부분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늘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는 상승 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바로 하락으로 돌아섰는데요. 다우지수가 약보합권, 그래도 장 막판에 하락폭을 좀 줄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작년에도 3대 지수 가운데 다우가 가장 선방하는, 그러니까 뭐 하락을 하지는 않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자릿수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선방하는 움직임들이 보였고요. 어제도 0.03% 소폭 하락한 약보합권 머물면서 33,136포인트 선, S&P 500 지수는 0.4% 하락하면서 3,824포인트 선, 나스닥 지수는 0.76% 하락한 1,386포인트 선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많이 댓글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데 어떡하죠? 예. 제가 이제 잠시 후에 그 종목 얘기는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유럽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장 초반에 뉴욕 증시를 상승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습니다. 휴장을 했다가 다시 이제 새롭게 개장했던 영국도 괜찮았고요. 유럽에서 보면은 이제 독일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로 8.6% 나타나면서 시장의 예상치가 9.1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앞자리가 바뀌면서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계속해서 유럽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 찍었다, 이러한 분위기들이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만들었고, 또 S&P 글로벌 집계에서 나온 유로존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같은 경우에도 47.8로 전월 대비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인 부분, 그리고
또 연말에 워낙에 안 좋았었던 시장 분위기에서 반발 매수세가 초반에 확 유입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 코스피도 첫 거래일에 시장은 좋았으나 이제 오후장에 안 좋았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뉴욕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반짝 확 올랐다가 바로 아쉽게도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나왔던 미국 쪽 경제 지표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46.2를 기록하면서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 기록하면서 50 이하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래서 제조업 경기가 위축 국면이 좀 더 짙어지고 있다라는 분위기였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월가에서는 여전히 시장이 최근에 하락할 때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집계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23개 대형은행 이코노미스트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70%에 해당하는 16개 은행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올해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미국 실업률은 올해 5% 이상 상승할 것이다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종목 두 가지가 시장을 정말 항상 견인을 하고 이끌고 그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특히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테슬라가 또 연일 하락할 때도 1월 초에 발표가 되는 인도량을 봐야 한다. 시장 예상치가 지금 일단은 42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또 월가에서는 43만 대까지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결국에는 4분기 차량 인도수가 40만 5,278대, 42만 43만은 가지 못했고요. 40만 5,278대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공장도 계속해서 90%까지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 정조 공장, 이런 소식이 어제 우리나라 LG노텍 이런 종목들의 상승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플워치나 그 에어팟 등의 수요가 많이 좀 줄어들어서 판매가 줄어들면서 부품사들에게 1분기 부품 조금 덜 만들어라, 이러한 오더가 내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3% 이상, 장중에는 4% 이상 하락하기도 했고요. 애플의 시가총액이 장중에 2조 달러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맵을 함께 보도록 하죠. 애플 주가 3.7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낙폭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125달러 선까지 밀려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반도체 쪽도 좋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2%대, 퀄컴도 2.4%, 그 가운데 인텔은 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78% 올랐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은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굵직한 종목들의 하락이 나스닥 지수의 하락을 야기시켰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주가 1% 반등, 메타도 3%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디즈니의 주가는 2% 넘는 상승을 보였고, 넷플릭스도 소폭이긴 하지만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아래 이제 통신주 버라이즌이나 AT&T 등의 종목들도 1% 후반대까지 올랐고요. 아마존의 주가도 2% 올랐습니다. 그러나 나스닥 지수의 하락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일부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애플, 그리고 가장 크게 하락했었던 테슬라가 문제였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12% 넘게 하락을 했고요. 108달러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자, 현재 구간 테슬라의 주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은 여전히 이제 소폭 하락 보이면서 108달러 선 초반의 움직임이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하락, 그 가운데 GM이나 포드 등은 소폭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필수 소비재 월마트 주가도 1% 올랐지만 코카콜라, 펩시코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세,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이 가운데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에너지주들이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 보면요, 80달러 선을 바짝 다가섰고 또 넘어섰던 주말에 연말의 움직임이었는데 지금 WTI 기준으로 77달러 선까지 밀려나면서
정유주들은 엑스모빌이 3%, 쉐브론도 3%,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3%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헬스케어 관련된 섹터 중에서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2%대 하락을 했습니다. 뭐 존슨앤존슨이나 파이자 등의 종목들은 올랐지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주가가 2% 넘게 하락을 했다라는 점이 좀 아쉬웠고요. 금융주 가운데서는 뭐 비자, 마스터는 소폭 하락했지만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의 종목들은 모두 1% 안팎의 강세를 보였고요. 시티그룹도 1% 넘게 올랐습니다. 자, 시장을 보면은 일단은 전반적인 뭐 경제 지표는 유럽은 좋았지만 미국 PMI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고 종목 가운데 굵직한 애플과 테슬라가 주춤하는 모습들이 전체 시장의 좀 심리를 꺾는 모습이었고요. 내용을 보면은 개별 종목단에서는 사실 좋은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굵직한 두 종목의 하락이 이렇게 시장의 심리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얼어붙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새해 첫 거래일은 아쉽게도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됐다라는 분위기 전달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장의 큰 그림을 봤을 때 전반적인 물줄기는 과연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심층 인터뷰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용어, 복잡한 그래프, 매일 쏟아지는 뉴스, 경제에 나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이라서 답이 없어요. 이해하기 쉽다라는 건 비슷한 내용들도 여러 사례를 들어서 반복해 주는 게 제일 나아요. 우리가 교과서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괜찮은데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 버블이 온다. 언제 그랬냐? 98년도.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으면 모른다니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후좌우로 알아야죠. 그러니까 사례를 이렇게 좀 여러 개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의가 이 시간이에요. 풍부한 사례를 통해 복잡한 내용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이해시켜주는 20시간의 경제 수업. 수강생들이 극찬한 미친 강의력. 오건영 부부장님과 함께 2023년 봄이 오기 전 경제 기본기를 완벽하게 끝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2분 지나고 있는데요. 뭐 시장이 별로 안 좋아도 밝게 진행을 하고 뭔가 에너지를 드리고 싶은데 아니 테슬라가 12% 빠질 게 더 있나 싶었는데 더 빠지는 이 상황이 참 아쉽고요. 우리는 선반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반영이라는 게 있어서 테슬라가 사실 많이 지난 연말에 하락을 했을 때 많이 하락했잖아. 이제는 더 빠질 게 있니?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인도량이 수준 이하, 기대치 이하로 발표가 되면서 이렇게 또 하락을 하네요. 예, 이런 충격이 오늘이 부디 마지막이길 하는 바람. 중간중간에 뭐 좋은 소식들이 있긴 했거든요. 그러나 또 월가에서는 이를 두고서 또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우리 이항영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시장의 변화, 이제 이분이 한국에 계실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저희가 스튜디오로 한 번 더 모셔봤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홍콩 법인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피곤하시죠? 네, 네. 얼굴에, 얼굴이 예, 좀 피곤함이 그런가요? 네, 역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테슬라 하락 보면서 어떤 생각 좀 드셨나요? 이게 테슬라가 국내 사학개미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종목이시잖아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에서도 제일 뭐 많이 스파이 하시고. 이후로 개발 종목으로는 그래서 아까 사실 그 좀 전에 옆에 앉아 있으면서 네. 얘기를 좀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두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네. 게 첫 번째는 40만 대 인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제가 테슬라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근데 작년 한 중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제 기억이 맞으면 네. 100만 대 인도하면 연 100만 대 인도하면 성공이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 있었었어요. 지금 최다예요. 최다임에도 최다예요. 불구하고 네, 최다예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거죠. 예상치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면 사실 한 30만 대 이상만 사실 작년 네. 이맘때면 가더라도 뭐 기대 이상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을 법한데 아쉽게도 지금 그게 안 됐고 결국 시장이 좀 분위기가 기술주들한테는 아직은 좀 우호적이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펀더멘탈하고는 상관없이.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이 그 시작해서 올랐다가 쭉 빠지고 빠졌어요. 마지막에 살짝 올라서 끝났잖아요. 네. 근데 이런 패턴들을 아마 종종 보시게 됐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장 초반하고 장 막판의 거래를 주로 하시거든요. 장 중엔 바쁘시잖아요, 사실. 그쵸, 일도 하셔야 되고 미국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장 초반하고 막판은 개인 투자자들이 플레이어가 많이 있고 네. 장 중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요. 이제 음. 그러다 보니까 하루 안에서도 사실 기관 개인 안에서 좀 플레이어 그룹이 좀 바뀐다. 네. 이렇게 보면 개인들은 여전히 시장에 대해 조금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반면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기계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요. 뭐 월초에 조금 일부 포지션을 바꿔야 되는 이제 네. 그런 이제 활동이 있었다라고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내일은 좀 저도 다르게 기대를 하면서 말씀 시작드리고 싶습니다. 초반이 너무 약간 수급적인 부담도 있고 또 테슬라 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요. 저는 참 이제 우리가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네. 최다 기록을 기록했지만 어쨌든 월가나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그 숫자를 맞추지 못한 것에 있어서 네. 굉장히 또 실망스러운 주가에 그것도 너무나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서 참 안타깝고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뭐 테슬라 이야기를 더 할 수는 없고요.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 올해의 투자 환경과 또 전망되는 시장 분위기를 보도록 할게요. 네. 작년에 12월에 한번 나와주셔서 네. 올해 투자 분위기를 어떻게 좀 전망하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어떻게 좀 변화나 아니면 요거는 조금 더 짙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변화 있나요? 그 사실 지난번에 나왔을 때 2022년을 한번 싹 정리하는 시간을 거의 가지고 네. 올해 전망은 마지막 한 장밖에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앵커님께서 네. 약간 날카로운 눈으로 좀 더 깊게 얘기해달라라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네. 연말 동안 마음에 이제 집으로 나눠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그 보통 많이 보시는 게 음. 글로벌 이제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 보면 연말 연초에 이제 전망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쵸.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손쉽게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라는 측면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자료를 이제 뭐 항상 복습 예습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지난번에 했던 이제 12월 방송분 이제 뭐 기민하고 대응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그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저희가 안 왔으면 좋겠죠. 경기 침체. 그쵸. 정말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70% 확률로 온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파월 의장만 안 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파월 네. 의장은 항상 시장과 좀 역행하는. 그분은 좀 할 말이 많은데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따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고금리도 사실 모두들 원하진 않지만 현재 그쵸.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연말에는 조금 금리 인하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네.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어제 사실 홍콩이 2% 가까이 올랐어요. 홍콩이 2% 가까이 오르면서 지금 제가 연말부터 뭐 3%도 그렇고 다른 쪽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네. 중국 관련해서는 조금 지금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긍정적으로. 네, 그러니까 기회를 좀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이야기를 욕을 많이 먹으면서 드렸는데, 근데 그 이것도 좀 이따가 다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앞에는 제가 드린 말씀이고, 음. 제가 드린 말씀은 사실 뭐 이거는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훨씬 더 유명하신 이제 분들의 시장 전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말 연초가 되면 이제 글로벌 은행 뭐 투자회사에서 엄청난 이제 전망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주요 은행들 그 리포트들을 복사만 제목 정도만 복사하면서 왔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네. 이번 사이클은 다를 거다라는 건데 어떻게 다른다는 제목 거죠? 부분 좀 애매하죠. 그리고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그리고 또 뭐 두 번째는 BNP에서 나온 거는 Sustainable Investor for Changing World니까 뭔가 지속 가능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지속 가능한 투자. 감이 뭐죠? 좀 애매하고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Back to the New Future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이거만 보면 감이 안 오죠. 그러게요. 또 뭐 나머지도 사실 뭐 블랙락도. 비슷해요. 블랙락도 뭐 New 새로운? Investment Playbook. 결국 새로운 형태의 투자 전략들이 네.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모건 스탠리에서도 또 제일 모건 스탠리는 그냥 뭐 아웃룩만 나와 있고 제일 위에 이제 그 타이틀 없는 게 JP 모건에서 나오는데 네. 뭐 경제는 안 좋지만 배드 이코노미. 시장은 오히려 나을 수 있다.
라는 저 이런 얘기도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금융 맞아요. 환경은 괜찮아질 것이다. 네. 그래서 보면은 사실 JP 모건 빼고는 제목만 봐선 무슨 모르겠어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글로벌 금융에서 2, 30개 혹은 더 되겠죠, 사실. 거기서 이런 전망 자료들이 나오는데 네. 각각 30페이지, 짧으면 30페이지, 네. 길면은 뭐 150장까지 가거든요. 요거를 다 읽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물론 이제 앞쪽에 이제 서머리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맥락은 사실 뒤에 또 있거든요. 뒤에 또 이제 나와 있어서 세부 네. 내용을 다 봐야 되는데 그럼 이런 정보의 역설이랑 홍수를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가가 투자자분들한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이 있죠. 우리 오기석 법인장 같은 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저는 그거를 그 멘트는 이제 3%를 많이 보시면 아신다라고 네.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했는데 3%는 사실 이제 우리 네. 훌륭하신 패널분들로 인해서 꾸려지기 때문에 법인장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전 능력 바뀌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인공지능을 좀 활용을 해봤어요.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지금 이제 뒤쪽에 데이터를 쫙 데이터가 쫙 솔팅을. 나오는데 아마 제 얼굴 때문에 지금 좀 가리는 것도 있을 것 같긴 네. 하지만 이게 뭐냐면 이제 주요 보고서들이 나온 이제 리포트들을 AI 엔진이 읽고 주요 핵심 키워드들을 다 발라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지금 화면을 제가 캡처한 거여서 네네. 다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저희 내부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회사 내부 페이지 들어가면 커서를 옮기면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네. 뭐 좌상단 제일 매니지먼트. 끝에 매니지먼트다라고 하면 액티브 매니지먼트 관련한 얘기거든요. 액티브 투자 관련한 거. 그리고 네. 딱 클릭하면 거기에 화면이 또 팝업이 돼요. 팝업이 돼서 그럼 실제 어떤 식의 내용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이거를 그냥 리포트를 그냥 뭐라 그럴까요? 발췌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작업하냐면 이제 추상 모델이라고 하는데 인공지능 모델 중에서 리포트를 다 집어넣고 나면 네. 이제 그거를 추상적으로 다시 재조합하는 거예요. 이 유료인가요? 저희 내부에서만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나중에 유료화되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상업화가 되면 저희가 볼 수는 없는 거죠? 아직은 안 되고 아. 제가 3% 나와서 종종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제일 왼쪽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 하우스 BNP. 그 제일 안 좋게 보는 게 제일 오른쪽 ING가 있는데 핵심 키워드들에다가 지금 색깔을 입혀놓은 게 센티먼트까지 같이 자동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초록은 좋은 건가요? 초록색이 좋은 거고 빨간색이 좀 안 좋은 네.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마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네. 보이실 것 같아서 말로 좀 설명 네, 그 다음 장에 네. 사실 조금 이제 해놨는데 네. 세 가지를 좀 케이스를 좀 따왔어요. BNP는 제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HSBC는 좀 중립적으로 시장 보고 있고 조금 안 좋게 보는 하우스 중에 하나가 뭐 안 좋게 보는 센티먼트가 많은 하우스 중에 하나가 골만삭스다라고 이제 세 개를 예를 들었고 예를 들면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에 뭐 주로 봐야 되는 것들이 뭐 톤이 뭐 액티브 투자가 유효할 수 있다라는 것들 또 채권 같은 경우는 관심 가져야 된다. 액티브 투자는 사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오늘 차트를 그 핀비즈 관련해서 이제 히트맵을 네네.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좀 재밌다라고 생각한 게 물론 이제 개별 종목으로 보면 굉장히 성과가 안 좋게 나온 종목들이 있기는 그쵸. 있어요. 뭐 아쉽긴 하지만 근데 또 사실 보면 특정 섹터 안에서도 사실 성과 차이가 나는 있죠. 것들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개별 종목 장세로 좀 접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거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시장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체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시장은 어려울 수는 있지만 혹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승자하고 패자가 좀 갈리는 결국은 액티브 투자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올해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작년이 이제 연말에 이제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처음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몇 년 만에 2022년은 액티브 펀드들이 패시브보다 잘했다라는 것들이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작년부터 이미 사실 액티브 투자가 정말 오랜만에 힘을 발휘했었었고 그리고 올해도 아마 그런 이제 트렌드가 조금은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액티브 중에서도 네. 잘 골라야 됩니다. 우리 잘 골라야죠. 캐시우드 누님 그런 액티브 골랐다가는 큰일 납니다. 저번에도 네.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그건 테마에 가깝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액티브 중에서도 네. 잘 조합이 된 액티브는 오히려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수익률이 맞습니다. 좋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네. 저는 여기 기술주가 있는 게 참 재밌는데
맞아요. 워낙에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기술주가 거론이 되는 걸까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네. 보면 저는 충분히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것도 기술주들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네. 이제 밸류에이션이 사실 현재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절대적인 수준은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하락을 하면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지금 다시 그 밸류에이션이 접어들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실 워낙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기술주였거든요. 네. 그 중에서 약간 선별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많이 빠지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는 올해 같은 장에서는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현금 창출력이 뚜렷한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나머지 기술주들하고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게 네. 작년에 이제 기술주 관련해서 그 블룸버그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골드만삭스에서 기술주 지표를 추가를 하나를 냈었어요. 그게 정확한 이름 제가 지금 기억이 좀 희미한데 그 컨셉은 뭐였냐면 기술주들 안에서 현재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기술주들 적자 기업이지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기술주들만 따로 발라내서 네. 그걸 지수를 만들었는데 약간 캐시우드 전략하고 조금 비슷하긴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지수는 굉장히 많이 빠졌었고 그게 빠지면서 같이 나머지 기술주들이 도매금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기술주는 기술주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애플이 기술주냐 혹은 소비재냐 애매하죠. 애매하죠. 예. 애매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기술주는 맞는데 이게 사실 기술주라고 필수적으로 하기에는 필요한 게 필수제처럼 맞잖아요. 사용하거든요. 네. 뭐 매일 저희도 이제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다 사용하니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를 다시 볼 수 있으면 네. HSBC 쪽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쪽 재밌는 게 채권을 또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채권이 좀 매력적일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현금. 사실 지금 예금 금리가 높은 거는 그렇죠. 매력적인 거를 부인하긴 힘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재밌는 게 에어라인 얘기도 좀 나와요. 항공주들. 리오프닝 관련해서 얘기 나올 수 네, 있죠. 또 그리고 지금 중국 리오프닝 지금 단기적으로는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전파되고 있긴 하지만 네. 결국은 사그라들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렇다. 뭐 배당주나 헤지펀드 이런 것들. 반면 안 좋은 거는 아래쪽에 보면 하이힐드 채권이나 하이힐드 펀드, 후순위 채권. 결국은 부도 위험이 그쵸. 있는 상품들은 올해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의 수익률을 더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 기회를 조금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잠깐 딴 얘기를 좀 하면 과거 한 10년 동안 이제 미국하고 미국 나머지 국가의 주식시장을 보면 10년 내내 사실 거의 미국이 압도적으로 그쵸. 성과가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트렌드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계속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만 놓고 보면 이제 닷컴 버블이 터지고 나서 금융위기가 돌아서던 그 구간까지만 보면 이머징 마켓이 혹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의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훨씬 더 그쵸. 좋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애매하지만 미래에 대한 뭐 전망은 저희가 수정 구슬이 있지 않은 이상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측면의 밸류에이션이나 혹은 투자 기회 정도를 봤을 때 이머징 마켓을 조금 더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그런 의견이고 네. 반면에 또 부정적인 이제 팩터들 보면 경기 침체 위험, 인플레이션, 성장 둔화, 또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우리가 다 경우도 알고 있는 거긴 해요.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투자에 녹여가느냐가 네. 사실 이제 문제일 것 같고 네. 요거를 이제 정리를? 요건 예시를 드렸고 공통적인 센티먼트들을 한번 정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말씀드렸던 액티브 투자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의 장세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지금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보면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사실 뭐 긍정적으로 보면 자산 배분을 해야 이제 장기적인 투자가 된다라는 걸로 얘기할 수도 있고 네. 또 반대로 안 좋게만 해석을 하면 주식시장에 대한 확신이 좀 떨어져서
다른 걸 좀 많이 섞어 써라라는 식으로도 사실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 좋게만 보면. 그리고 또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하우스들에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미국 국채. 이게 지금 사실 일드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한국에서도 전단체 이제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들이 있는데 네. 전단체가 작년 말 기준으로 그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거의 6% 이상 금리가 나왔던 것들이 있어요. 네. 올해 초에는 지금 시장에 도는 얘기를 보면 전단체가 물량이 말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없다고요? 6%뭐 1개월, 3개월 음. 투자하면서 그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쉽지 없으니까 않죠. 큰손 투자자분들이 사실 쓸어갔다. 쓸어갔다. 결국은 금리가 높으면 음. 그 금리 쿠폰 자체에서 나온 매력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금리가 높으면 언젠간 내려가지 않을까? 그럼 가격 금리가 상승.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니까 네. 자본이득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채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하수들에서 다 나오는. 그래서 채권 ETF들 한번 보실만 할 것 같고요. 네. 헤지 펀드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장의 방향성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사실 뭐 액티브 투자 일환이긴 하지만 위험 관리를 한 형태의 투자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항공주 같은 경우는 뭐 리오프닝 테마 관련한 이야기들과 연결이 될 수가 있고 이머징 마켓 주식 같은 경우도 중국 리오프닝 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홍콩이어지 2% 올랐거든요 하루 만에. 그리고 작년 12월에도 야금야금 생각보다 많이 올랐었어요. 중국이 연다라고 하면 하루 만에 항생이 5% 올라서 저희 홍콩 직원들도 환호를 했었었는데 그때. 근데 이런 이머징 마켓 주식 리오프닝 관련한 것들 또 배당주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지정학적 위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화할지 좀 봐야 된다. 그리고 또 경기 침체 위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하락 속도가 둔화되게 될 경우는 위험하다. 하이딜 채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도 위험이나 이런 부분은 올해는 가능하면 피하자. 또 모기지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공통적인 올해 2023년 월가 주요 은행 그리고 투자 운용사들의 핵심 키워드들이다라고 정리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이제 부정적인 내용들은 보면 대부분 다 매크로한 맞아요. 얘기들이에요. 네. 그리고 긍정적인 내용 보면은 그 안에서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게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건 이제 부정적인 이 매크로 얘기들이 확신을 덮쳐버리면은 네. 이 긍정적인 얘기들이 그냥 다 녹아버릴 수 있다는 게 물론 네. 채권 이런 것만 제외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힘들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경기 침체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전통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서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왜 이렇게 힘든가 시장이. 근데 또 저기 단어는 연결하니까 호프네요. 호프예요. 네, 항상 이제 힘들 때도 네. 희망의 끈은 놓지 않는 게 이제 저희 주식 투자자들의 그 소명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경기 위험이 이제 금리 인상이 발생했을 때 시장의 충격이 어떤 순서로 오는지에 대한 보고서예요. 그래서 유진자산운용 그리고 파이퍼 샌들러 이런 쪽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좀 조합을 좀 해봤는데 일단 금리 인상이 시작하면 주택 시장 충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한국도 발생을 했고 미국도 발생을 했고 그 다음은 사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신규 주문이 감소하게 돼요. 결국은 소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은 기업 이익이 악화되고 고용이 악화되는 고용이 사실 제일 마지막에 오는 트리거가 되거든요. 현재로 보면 지금 시장을 보면 주택시장 충격하고 기업 신규 주문 감소는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H랑 O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기업 실적 악화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들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P가 올 수 있고 고용 악화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이제 금리 인상의 후폭풍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보면 힘들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절반은 왔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절반은 오긴 했지만 저 마무리 단계 P와 E 사이가 가장 힘들 것 같은데요. 가장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그쵸. 이제 투자자분들도 사실 힘들고 또 시장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구간들이기도 하고요. 선반영이 충분히 저도 되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상쇄는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이익 악화 부분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조금 경기 침체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주요 한 20몇 개 네. 이제 글로벌 은행 중에서 16개 정도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를 하나 더 들어가서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경기 침체가 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거의 또 대부분이에요. 경착륙이 아니라 네, 연착륙의 가능성을 또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정말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투자자분들이 느끼시는 것도 괴로울 수밖에 없지만 네. 경기 침체가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 폭 자체는 생각보다는 얕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들도 있으니까 희망의 끈은 호프는 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살짝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여유가 없어가지고 가장 그렇군요. 궁금한 게 네. 주식시장 바닥이 언제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우리가 언제쯤 되면은 그래도 지금쯤이면 사도 될 만한 구간이다로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올해 3월부터 3월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리면 그 1900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차트를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네. 이거 브리지워터 레이달리오하고 유진자산 쪽 자료를 좀 조합을 했는데 네. 결국 이제 시장의 지금 회색 부분이 시장의 바닥 부분이에요. 네. 시장의 바닥 부분이고 파란 부분이 미국의 정책금리거든요. 음. 정책금리인데 보면은 이제 정책금리가 고점이 달성되었거나 네. 혹은 통과한 직후에 거의 바닥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보면 뭐 2000 금융위기나 그 닷컴 버블 같은 경우는 정책금리 하락 후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난 후에 네. 이제 반등을 시작했지만 사실 그 전 같은 경우 지금 8, 90년대 같은 경우는 그 정책금리가 고점을 이제 친 이후에 바로 시장이 반등을 하거든요. 전 8, 90년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높은 그런 구간하고 주로 많이 비교하는 게 80년대 초중반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금리 고점이 통과하는 시점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럼 그게 언제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이거는 시장의 참가자들 CME 페드와치 선물에서 페드 선물에 대한 예측을 하는 이제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 4.75에서 5%가 고점일 것이다 라는 게 현재 시장의 전망이고 그 고점이 언제 오냐라고 하면 3월 22일에 첫 고점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금리 하락 자체는 올해 11월부터 일어날 것이다라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지만 앞에서 보여드렸던 차트하고 사실 비교를 하면 그 정책금리 고점을 통과한 이후에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본다면 올해 3월부터가 사실 반등의 혹은 바닥의 가능성을 좀 뚜렷하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지수 바닥, 지수 고점은 신이 아닌 이상 아무도 모릅니다. 항상 우리가 보면 이제 역사적인 흐름과 어떤 상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분석으로 이러한 경향들이 퍼센테이지 확률성으로 높았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고즈음 돼서 아니면 이제 네.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시장이 이렇게 변하네? 그럼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했었던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는 건가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러한 데이터로 활용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저도 항상 질문 드릴 때 언제가 바닥입니까? 언제가 고점입니까? 질문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배경을 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러면 시장 상황은 1, 2월 굉장히 또 위험한 구간에 노출돼 있는 거겠네요. 현재 이제 지난번에 나와서도 저희 그 AI 주간 단위 위험 모델을 네.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와서 말씀드린 이후에 사실 계속 지금 위험 수준이 올라가고 올라가나요? 있었고요. 또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가 이제 뭐 매경 크래프트 부멘 쇼크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네. 또 살짝 또 올라갔어요. 지금 이제 그 서학파는 이제 미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은 이제 그 코스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46%. 그러니까 시장이 뭐 저희 모델을 따른다면 미국 주식 투자분은 46% 정도는 현금을 들고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33% 정도가 되는데 저희 모델이 지금 중요하게 보는 변수들이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뭐 변동성, 미국 같은 경우는 대형주 변동성을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올해 12월 중순 이후 사실 상승세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빅스 같은 경우도 20 아래로 빠졌다가 지금 21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빅스 20선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펀드들 중에서 전략들 중에서 특히 자산 배분 같은 경우는 빅스 20선을 그 트리거로 스위치로 활용하는 펀드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쵸. 그래서 빅스 20이 내려가면 주식에 대한 얼로케이션이 많이 늘어나고 빅스가 20이 올라가면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기계적으로 줄이는 그런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꽤 있어서 네. 빅스 20선은 좀 잘 보셔야 되고 회사채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모델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회사채 금리가 사실 괜찮았었어요. 12월 중순까지는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고점에서. 그러다 지금 다시 이제 상승하는 구간. 결국은 경기 침체 리스크가 채권 시장에 반영되는 게 아닌가. 하이힐드도 마찬가지고. 네. 모멘텀 같은 경우도 뭐 하락 반전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근데 매주 바뀌어서 음. 다음 주에는 어떤 걸 볼지 뭐 저도 봐야 돼요. 네. 자, 시장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지표들을 우리가 사실 매번 다 챙겨보려면은 하루 종일 맞아요. 기사 찾아보고 하루 종일 웹사이트 서핑해야 되는데 네. 이제 종종 우리 법장님께서 이제 홍콩으로 곧 돌아가시잖아요. 네, 이번 아쉽게도 토요일에 스튜디오는 못 모시겠지만 네.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재점검 해주시길 바라는 네. 압박을 좀 네,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심층 인터뷰 이 시간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돈 버는 투자 아이디어 탱고픽 할 시간입니다. 정프로 뭐하니 투자 정보 본다. 어디서 탱고픽 그거다 무료니 무료다. 정프로 뭐하니 돈 번다. 어디서 지금 탱고픽에서 돈 되는 이벤트를 많이 진행 중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앱스토어에서 탱고픽을 검색하십시오. 제 꿈은 아이돌입니다. 저는 웹툰 작가로 성공하고 싶어요. 우리 회사 제가 크게 키워야죠. 준비된 미래의 슈퍼스타 우리 자녀. 최고의 보험으로 지켜주고 싶죠. 그래서 준비된 태아부터 30세를 위한 자녀 보험. 삼성화재 마이 슈퍼스타. 체중형 보장특약을 선택하면 자녀가 성장하는 만큼 보장금액도 함께 성장하는 삼성화재 마이 슈퍼스타. 삼성화재 마이 슈퍼스타로 소중한 우리 자녀의 미래를 준비해보세요. 태아는 출생 이후 보장. 보험가입 전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간 7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 현지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자 시작이 그닥 기분 좋지 않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첫날부터 애플과 테슬라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대 지수가 하락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나마 하락폭에서 상당 부분 반등을 시도하면서 마감된 건 맞지만 그래도 큰 아픔이 있었죠. 애플이요. 오늘 결국은 추가적으로 2% 빠지면서 결국은 시가총액이 2조 달러가 무너졌거든요. 공교롭게도 작년에 딱 첫날도 2조 달러 넘어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쉽지 않았던 한 해의 모습을 계속 이어졌고 작년 3월에는 이게 십몇칠 계속 상승했던 기억나실 텐데 그때 확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3조 달러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플도 전체 어떤 가치에서 3분의 1 정도가 사라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싸했던 것은 결국은 두 종목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느낌으로 보면 그 글로벌 어떤 리세션, 경제 후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 여전히 좀 발목을 잡고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그에 앞서서 어떤 금융시장 몇 가지 포인트면 금리 좀 다행스럽게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반면에 미국 달러는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지표 중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미국 달러가 약해지는 건데요. 네. 미국 달러가 추가적으로 추세는 분명히 약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만만하게 지금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편 엔화는 분명히
엔화는 이제 6개 정도 그 달러 지수 만들기 6개 중에 하나인데 평가는 엔화는 분명히 회복세를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강해지고 그림으로 보면 화살표대로 아래쪽으로 가는 것이 엔화 강세인데 엔화는 좀 회복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모습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11월은 좀 반등은 뭐 워낙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었는데 12월 이후부터 지금 금값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00달러 중반까지 와 있는데요. 이것은 리오프닝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 세계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받는 거가 찜찜한 상황이 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만 중국 자체를 보면 리오프닝에 대한 분위기가 확인해지면서 중국인들이 이제 금을 다시 사는, 그러니까 실물 금을에 대한 수요가 82년 만에 좀 처음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금값의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이 되겠고 관련된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개별 종목 이슈를 다시 한번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애플이 좀 많이 빠졌어요. 네, 애플이 한 3% 이상 떨어졌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1월 말부터요. 이렇게 실적 시즌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다 있지만 애플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우려하던 대로 마찬가지 일이 현실화 됐죠. 결국은 생산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에 계속 못하다 보고 우리 예상되는 판매 대수가 계속 줄다 보니 결국은 매출 자체가 줄어들 것이고 실적 눈높이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일부에서는 지금 중국이 다시 회복된다, 그 생산이 이제 원활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하튼 생산 대수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요. 실적 시즌까지는 약간 애플이 그런 악재의 이트가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던 제 말씀드렸던 대로 1개월 만에 2조 달러가 무너진 채 오늘 종가가 좀 무너졌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아이폰 14도 14인데 니케이 아시아에서 하나 더 보도한 게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블룸버그가 이제 내부 빨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니케이 아시아는 항상 부품 업체 쪽에서 그 소스를 받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에 관한 가장 정확한 소식통은 저는 두 군데라고 보고 있는데요. 니케이 아시아에서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애플이요, 에어팟이요, 에어팟 그리고 애플 워치, 맥북의 생산을 담당하는 그 공급업체들한테 1분기의 생산을 좀 줄일 것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시 악재로 인식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테슬라는 사실 어제 방송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하셨고 저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예견 됐었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떨어질 것도 몰랐죠. 기대에 못 미친 추라데스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셔야 되고 어떤 12%가 넘는 오늘 하락을 보여준 것이 오늘 애플과 테슬라 이 두 주식.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하루로 내려온 가장 두 명의 주범은 애플과 테슬라였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네, 주범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보면은 전체 맵을 봐도 하락한 종목 또 있긴 하지만 상승하는 종목도 많았었던 하루였거든요. 근데 이제 큰 굵직한 두 종목이 하락하다 보니까 전체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 이 와중에도 다른 좀 긍정적인 종목들도 있었어요. 보잉 먼저 볼까요? 네, 보잉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보잉이 저희가 이제 12월 초 정도 저희가 얘기할 때 IR 소식을 전해드렸고 여우도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25년 배당 주기로 했다니까 앞으로 3, 4년 후 얘기라고 얘기하셨던 기억 아시잖아요. 네. 근데 딱 그때부터 주가는 더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는데 이게 딴 것이 아니라 배당 2025년 아주 멀었기 때문에 정말 모르잖아요. 그쵸. 지금 주주가 그때까지 주주일지 모르지만 미국 기업의 어떤 주주에 대한 확실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그 이후에 보잉에 대해서 의견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들이요. 그리고 그 보잉의 그 787 시리즈의 드림라이너에 대해서도 뭐 신형도 있다 하지만 대규모 새로운 주문이 있었다는 것이 한 2군데 정도 나왔거든요. 그 중동 쪽에서는 나왔고 미국에서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도 대규모 주문이 이제 확인됐었는데요. 최근에 보잉을 산업재 중에서 탑픽으로 얘기하는 증권사가 2-3군데 있었거든요. 오늘 베어드도 2023년의 섹터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산업재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이제 방위산업 쪽에 있는 것들입니다. 로키드 마틴 그리고 레이션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강했다 그러면
보잉은 뭐 아직 멀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보잉에 대해서는 그런 완전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쪽에서 여러분 관심을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보잉이 오늘 한 2.5% 올라가고 아직 52주는 아니지만 52주 최고가에 근접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식은 아마 이거 젊은 분들이나 아마 여러분 당연히 아시는 분들 브랜드인데요. 베스 바디 웍스입니다. 베스 바디웍스는 예전부터 있던 브랜드인데 회사 자체는 스핀오프 된 거예요. 뭐에서 스플릿 했냐면 이게 빅토리아 시크릿 하나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스플릿 한 건데 여하튼 작년에도 주가가 재미없었어요. 결론은 보면 재미없었는데 이것 역시 11월 중순 이후부터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아직도 12월 초에 고점을 가지 못했는데요. 이게 흥미롭습니다. JP 모건과 파이퍼 샌들에서 목표 주가를 최근에 두 군데 모두 올려놨고요. 골드만삭스랑 베어드, 특히 골드만삭스는 유통업 중에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베어드는 또 마찬가지 유통업 중에 탑픽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제가 지난번에 쇼트 영상 하나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후에 박싱데이 세일 때 여러 군데 다녔는데 저는 베스 바디웍스를 그렇게 좋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좋아할 만한 브랜드들은 아니고 뭐 그 소품 위주잖아요. 그래서 뭐 그 집안에서 뭐 화장실에서 쓰고 이런 것들을 향초 팔고 그런 건데 제가 뭐 깜짝 놀란 게 진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물론 그날 세일하는 날이지만 줄 서서 대기하고 들어갈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차에 최근 들어서도 잇따라서 유통업체의 탑픽을 얘기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거나 뭐 관심이 없는 남성분들은 모르겠지만 여성분들 중에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주부분들은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은 뭐 스타들이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이어서 금값이 오늘 올랐다고 최근에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금은 한 두 가지 부류로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금은 광이 있고요. 금광이요. 금광 마이닝하는 회사. 있고요. 금을 유통하는 기업들을 스트리머라고 있는데요. 이 뉴먼 코퍼레이션은 대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금광 회사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금 가격이 2020년 그 상당히 어려울 때면서 2021 초반에 급등했다가 그다음에 금값이 완전히 떨어졌거든요, 작년에요. 재미가 없었고 당연히 주가도 재미없었는데 이거가 지금 직전 고점을 좀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마 금 시세랑 거의 맥을 같이 하는데 여하튼 뉴먼 코퍼레이션이 오늘 한 5% 정도 올라간 것도 아마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재주가 좀 반등에는 이런 것들 금광과 금 스트리밍 업체들의 상승이 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페이팔이 오랜만에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들려왔네요. 오늘 보시면 이제 작년에 많이 떨어진 것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나마 이제 다우지수는 데에서도 디즈니 같은 것도 선방하고 아까 보잉 같은 거 올라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 이 두 회사는 그냥 손잡고 같이 떨어졌죠. 페이퍼랑 스퀘어입니다. 스퀘어는 이름이 바뀌어서 블락인데요. 뭐 이거는 한때 정말 페이퍼 스퀘어 저도 엄청 좋아했고 저도 2020년 얘기를 많이 했던 주식인데 작년에 완전히 한마디로 주가는 급락했죠. 근데 가장 큰 요인은 핵심적인 것은 역시 비트코인에 관련된 투자를 했고 비트코인은 이 주가가 급락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페이팔과 블락이 아주 재미가 진짜 없었고요. 특히 페이팔과 그리고 블락 마찬가지지만 우리 현금을 주고받는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요즘은 카카오페이로 돈을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걸 했던 것이 페이팔의 벤모고 블락의 캐시 앱입니다. 근데 이 둘이 모두 누구한테 지금 점유율이 조금씩 뺏기고 있냐면 애플에 뺏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애플에서도 우리나라도 뭐 문자 번호만 하면 돈을 보내듯이 애플도 마찬가지 그런 서비스를 많이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녹으면서 주가가 재미없었는데요. 오늘 여하튼 주가가 너무나 많이 빠지다 보니까 페이팔과 그리고 블락에 대해서요. BNB 파리바나 트루이스티나 그리고 블락에 대해서는 베어도 마찬가지 똑같은 의견 내고 있습니다. 중립에서 매수를 다 올렸는데요. 한결같이 이겁니다. 이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이 가격은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일 간격이 떨어져 있고 여전히 회사는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 계속하기 때문에 흔히 얘기해서 저희가 가프라고 얘기해서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의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이번에 이제 주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뭐라고 할까요? 거품이 많이 빠졌다고 할까요? 밸류에이션에서. 그런 관점에서 페이팔과 오늘
블락을 같은 비슷한 관점에서 네. 증권사에서 투자액을 올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사실 안 좋았던 두 종목 외에 좋았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있었던 종목들은 이 가운데 주가가 좀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투자 아이디어를 좀 들어보고 싶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요거는 내일 알려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투자 아이디어를 이번 주 특집으로 시리즈로 준비해 드리겠는데요. 내일은 분산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개념, 그리고 가치주의에 대한 개념까지 다시 한번 두 가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 2023년도를 대비하는 투자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캐나다에 계시는 월가의 소식 함께 전해주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했습니다. 테슬라와 애플의 하락이 쏘아올린 미국 시장의 첫 거래의 하락이 과연 또 국내 시장에는 어떨지. 어제 이제 애플발 긍정적인 기대감에 그 공장 가동률 90% 소식과 LG에너텍의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또 오늘 테슬라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게 될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오늘 아침 라이브를 통해서 국장 대비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